양정철 논란으로 번졌어요. 정치개혁연합하고 더불어시민당에서 양정철이 그러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개입해서 지금 사실상 논란이 뭐냐면은 밑그림 다 그려놓고 우리를 들러리로 세워서 팽했다 이거거든.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뭘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종의 가치관의 차이 같은 건데 우리는 공천 순위라든지 인물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민중당과 시민, 그러니까 녹색당 등도 다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어떤 진실 게임 같은 것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난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그 양정철 작품이라고 표현하면서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네들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 양정철 예를 들어서 양정철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 쳐요 그냥 했다 치는데 자기네들 팽당했어요. 그게 다쟤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져놓고 적군 장군이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자기네들이 팽당한 건 자기네들이 무능한 거고 말 그대로 들러리를 섰다 가면 자기네들이 그만큼 정치를 못 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그 모임이 그러니까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당의 모습을 갖추어 놓고 민주당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하여보다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시민사회 운동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그 정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양정철 원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포지션을 우리가 좀 환기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부터 양정철은 욕바지로 예약해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뭔가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생긴다. 무조건 양정철한테 그냥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은 그걸 알고 민주연구원으로 온 것이고 그 역할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른 정당이 모두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거 양정철 씨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구원들이 만들어서 분석하고 한 자료에 한 거지. 거기에 양정철 원장이라는 거라도 이 사람 비난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냥 자기네들의 네. 무능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아니 어쩌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제안서 낸 데가 두 군데 있었는데 그 시민을 위하여가 뭐 이렇게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당 여권이나 다 그 선거 관리에 등록된 정당이잖아요. 근데 비례연합정당 일요일 날 하고 제일 먼저 할 때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 보라는 거예요. 민주당 보고 다 준비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이라는 게 다 각각의 당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당을 선택할까는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이익이 될 곳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내가 선택이 안 됐으니까 그건 저쪽의 브레인 책임이다. 그건 굉장히 멍청한 소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시민개혁연합이 그러니까 실무적인 면에서 시민을 위하여보다 늦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하승수 원장이 그러니까 녹색당을 나오면서까지 정말 아무것도 욕심 없이 헌신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개혁연합이 원했던 게 정말 진심이었다면 이 결과도 받아들이고 적극 협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민주당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원래 본심까지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심은 의심받은 게 아니라 본심이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이게 어떤 논란으로 가냐면은 이제 친문 뭐 친조국 뭐 여론 세력들이 미리 어떤 세팅을 해놓고 우리를 들러리 세웠다가 팽당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비판을 드렸어요. 뭐 녹색당을 배제하고 간다, 민중당을 배제하고 간다는 건 사실 의미 없는 것이 너무 논란이 될 것 같기 때문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뭔가 전략상에 좀 약간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논란 지금 그것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동동 떠다녀요. 양정철이 말하자면 뭐 삼철 중에 지금 유일하게 뭐 전해철은 아예 이제 예. 출마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호철은 부산에 있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고. 근데요 그래서 양정철을 민주연구원장에 앉힌 거예요. 비선으로 역할하지 말라고. 공식 당의 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선거 전략을 짠다든가 하는 거. 사실 20대 총선 때 인재 영입은 양정철 작품이 90%라는 게 다 일반적인 썰이에요. 그렇죠. 어벤져스들 막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어떤 자리에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직함도 없이 뭔가 열심히 뛰었던 사람 입장에서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정당 표 나눠주는 거예요? 정당은 시민사회단체랑 달라. 우리 정당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많이 당선시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 맞다, 다 옳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잘못하는 건 분명히 있다니까요. 쓸데없이 막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의당 안 한다고 했으니까 녹색당이든 민중당이든 다 안고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분들 비례대표 3% 못 넘으면 아예 정당으로서 자체의 가치가 없어지는 총선에서만큼은 그렇게 되면 한두 석 정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서 파이를 엄청 키운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25석 뭐 이렇게 노리는 가운데 진보 정당도 상당히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원내 정당 자체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논란으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녹색당하고 민중당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싸웠던 선배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왜 경기장 입구에서 싸우냐고.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경기장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고개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경기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겠다 하고 경기장에 안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그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투명하고 나는 진실하게 내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그 당신들의 가치 때문에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수자들은 계속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건가요? 내가 모욕적이고 내가 모욕감을 당하고 불쾌하더라도 이 사회적 불편함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원내에 들어가라고. 원내에 들어가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왜 항상 경기장 입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해요, 진짜. 제가 그 이야기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기장 들어가 싸우자 100% 공감하고요. 이 논란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 꺼내고 싶은데 하나만 제가 섞고 싶은 거야. 민중당은 있었기 때문에 안 돼. 이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 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도부가 말이에요. 녹색당의 뭐 성소수자 관련한 발언 그런 식의 공약, 민중당의 뭐 이석기 통합진보당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까봐 공천 못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100%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자라고 하는 것의 입장이라는 건 난 그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가 어때서라는 어떤 생각이 다를 뿐. 예를 들면 이게 플랫폼 정당이라며. 플랫폼 정당인데 플랫폼에 오다 보면 전체적 가치는 거의 되게 비슷한데 약간 디테일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돼서 표를 잃는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그게 촛불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 촛불 정신은 이게 아직도 조중동과 이쪽에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뭔가 선거 전략으로만 조심조심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젠다를 싸워 이겨내야 된다고. 이따가 조국 장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아젠다 싸움에 있어서 맨날 지는 이유가 다음에 하다 보니까 아직도 색깔론에 두려워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또 이 사람들 배제 이런 방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혼자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막 그 예전에 언론들의 경도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이석기는 간첩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지지자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한 그 시각이 있는 한 절대 그거 이겨낼 수가 없다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돼. 난 촛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런 어떤 그 기존의 관념들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적 명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걸면 또 논란이 될까봐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못 걸어. 그리고 계속 눈치를 봐. 근데 대선이 와. 그럼 대선에 또 뭐 뭐랄까 표를 잃게 될까봐 또 그걸 또 못 걸어. 여선을 언제 발전시킬 거냐고. 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난 그런 부분만 좀 타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논란이 되는 게 미통당, 미한당처럼 말이 되는 걸로 논란이 되는 거면 홀라요. 자, 알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